안녕하셨습니까? 고교수 약초TV입니다. 오늘은 사인이라고 하는 온성소화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제목으로 사인은 소화불량에 사용한다. 자, 그러니까 일종의 한방 소화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가면 좋겠네요. 자, 왼쪽 사진 한번 보면 이게 사인이라고 하는 이 생강가 식물인데요. 이게 열매가 땅에 이렇게 지면에 붙어서 나죠. 보이죠, 여기? 그래서 이것을 약으로 쓰는데요. 열매, 그죠? 종자 이런 걸 약으로 쓰는데 보통 식물 위에 이렇게 꽃이 있고 그거 지고 나면 여기다 열매가 달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면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운남성에 이 사인을 채집해 가지고 연구를 하러 한번 갔는데 이 식물 밑에를 이렇게 쭉 들춰서 봐야 되잖아요. 그 열대지방에 나기 때문에 무슨 무서운 뱀, 코브라 같은 것도 있다고 겁을 줘가지고 그 스틱을 가지고 휘휘 져가면서 이렇게 찾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두려움을 이렇게 가지고. 하여튼 좀 독특한 그런 식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고요. 여러분들 다 신토부리 우리나라에서 모든 한약이 다 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쓰는 한약이지만 이것도 열대지방에서 나는구나.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넘어가죠. 사인. 자, 기온식물 한번 보겠습니다. 녹각사라는 식물인데요. 아모문 빌로슴이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고 바라이어티 산토이데스 변종이란 말이죠. 자, 빌로슴 종의 변종인 산토이데스라는 종이다. 변종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양춘사라는 사인 종류는 아모문 빌로슴 그죠? 이 양춘사의 그러니까 변종이 녹각사가 되겠군요. 그렇죠? 요까지, 빌로슴까지는 요 같은 종인데, 요 변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춘사의 변종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요 두 식물에 잘 익은 열매 또는 씨의 덩어리를 약으로 쓴다. 생강가 식물입니다. 징기베라 케아에. 저도 약대 다닐 때 시험 볼 때 징기베라케 그러면 징기레서 지로 이걸 써가지고 많이 틀렸어요. G-I-N 징기베라 칭기베라 처음에 이렇게 머릿속에 두는 게 좋겠습니다. 좀 더 세게 발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 G로 많이 써가지고 많이 틀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왜 이런 걸 머릿속에 둬야 됩니까? 도대체가. 그러면 이거 전문가가 되려면요 성분도 알아야 되고 다 그런데 성분명 같은 게 다 이런 과명 또 이런 학명 이런데 이런 걸 어원을 두고 성분명을 많이 짓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머릿속에 이런 것을 두고 전문가가 되려면 이런 걸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될 때는 그냥 외면은 이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학명해설을 합니다. 아모문, 향료, 그죠? 덤불, 향료 덤불 그런 뜻이랍니다. 아모문. 자, 이게 이 생강가 식물들 향기 성분이 많죠. 향기가 아주 많이 납니다. 이 향기에 의해서 위장관을 이렇게 쫙 흔들어줘서 소화도 시켜주고요. 빌로슴이라는 말은 연모가 있다, 부드러운 털이 있다. 빌로스스, 연모가 있다, 부드러운 털이 있다. 그런 뜻이라고 하고요. 잔토이데스라는 말은 황색과 오이데스 같은 그러면 노란 것 같은 이런 거죠. 저는 씨 덩어리 이런 것도 약 노란색으로 좀 노란색 또는 진황색으로 보이고요. 연모가 있다는 것도 이런 열매나 이런데 털이 있거나 이런 식물의 특징으로부터 이런 학명들이 붙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방연홍을 보겠습니다. 맵고 따뜻하고 제가 첫 화면에서 제가 온성소화제다 그랬죠.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소화제다.
비위를 따뜻하게 하겠군요. 폐경에 들어가서도 따뜻한 기운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화습 행기 그랬는데 이 말은 습을 말려서 기의 운행을 좋게 한다. 습은 보통 우리가 비위에 습을 잘 말려줘서 비위의 기를 잘 소통하게 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온중지습이라 중초를 따뜻하게 하고 중초의 습사를 그죠? 멎게 해준다. 과잉된 습을 제거해준다. 이기한테 그랬는데 이 이기도 역시 비위의 기를 잘 소통시켜주고 태를 안정시킨다는 독특한 효능이 있습니다. 임신했을 때 태동불안이 돼가지고 누열이 있거나 뭐 잘못하면 낙태 기운이 있거나 뭐 이럴 때 이런 안태작용이 있는 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화제인데 안태작용이 있다. 아이고 선생님들은 이런 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내려고 막 대들겠죠. 학생들은 이런 거 잘 기억해야 되겠죠. 시험 문제 그냥 퍽 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중 운송소화제로서 안태작용이 있는 약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제가 한방생약학이란 책에 방향건의약으로서 향기가 있는 건의약으로서 주로 온송소화제다 제가 누누이 말했죠. 소화불량, 식욕부진 그죠? 이럴 때 산삼회가 초두부와 같이 많이 쓴다. 임상에서 산삼회가 사인초두부 이렇게 이 사인을 말이죠. 공사인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축사라고도 부릅니다. 제가 기운식물에서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꼭 이렇게 하나씩 놓칩니다. 자, 그래서 공사인이나 사인이나 축사나 다 이것을 사인을 말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온송소화제로 주로 쓴다. 성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페놀릭 컴파운드, 페놀성 물질하고 정유, 보르네올 같은 그런 강한 정유 성분, 향기 성분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페놀성 성분들이 많군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항산화작용 아주 좋은 것들이고요. 자, 디테르펜 소염작용이 강한 이런 모노테르펜 글리코사이드. 자, 정유성분 대부분 모노테르펜이지만 거기에 당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물질도 여기 존재한다라고 소개를 했고, 이 보르네올 같은 경우는 이 향기 성분으로서 대표적인 그런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인의 성분으로 기억한다면 보르네올 뭐 이런 거 기억하면 좋겠죠. 이거 확인된 양리를 보면 역시 소화작용이 있겠군요. 소화관 수성능 촉진작용, 그죠? 위액분비 항진작용, 소화 잘 되겠네요. 정유성분이 향기에 의해서, 그죠? 위액분비를 촉진시켜주는군요. 자, 위궤양 억제작용, 위액분비 촉진시키고, 반면에 위에 상처가 난 위궤양도 잘 억제해주는 위장약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역시 위염을 억제해준다. 또 위암까지 억제한다. 와, 역시 소화관에는 아주 뭐 만병통치약 같이 소개가 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진통작용이 있다. 보르닐 아스테이트. 그래서 초산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은 보통 초산을 실험동물에 복강내 주사하면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강산이 아주 심한 나는 그런 산이 복강 안에 확 주입이 됐을 때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그럴 때 이 실험동물들이 몸을 막 비틀고 이러거든요. 그걸 라이징 액션이라고 합니다. 그런 라이징 액션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걸 얼마나 억제했는지 하는 것을 측정을 해가지고 진통작용이 있는가를 보게 되는데, 사인에 보르닐 아스테이트라고 하는 성분이 이런 것을 억제했다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경화 개선작용, 알러지성 염증 개선작용 이런 것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중산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인이 들어가 있는 방제 중에 여기 보면 소해양 들어있고 사인도 들어있네요. 그렇죠? 자감초, 이것은 중부를 편안하게 하는 약이고요. 감초를, 그렇죠? 이거를 자법에 의해 가지고 보통
밀자 한다 그러면 꿀을 넣고 이렇게 볶은 걸 말하죠. 그냥 자한 경우는 그냥 숯불에 그슬리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계지, 건강, 그다음에 현오색을 연오색이라고도 중국인들이나 일본인들은 얘기합니다. 현오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해양, 사인, 모려, 모려는 제산작용도 있죠. 그래서 위에 산을 중화시키는 작용도 있습니다. 반면에 신경을 안정시키는 작용도 있죠. 그래서 이 안중산은 대개 보면 이게 따뜻한 약들이거든요. 소해양, 사인, 그렇죠? 건강,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찬 거를 먹거나 또는 위가 선천적으로 허한 한 사람, 속이 차가워서 오는 위염 같은데 대표적으로 쓰는 방제입니다. 그래서 보면 보중익기, 중초를 보하고 원기를 더해주면서 온중산안한다. 중초를 따뜻하게 하고 차가운 걸 쫓아낸다. 이 중초에 차가운 게 들어가서 토하고 하는 걸 먹게 해주고요. 통증도 먹게 해준다는 말이고 제산작용이 있다. 위산을 그죠 중화해준다 하는 거죠. 모료가 그런 작용이 있죠. 그러니까 안중산은 한마디로 위가 차가운 사람. 그러면 선생님 위가 차가운 걸 어떻게 알아요? 한의사 선생이 알지 어떻게 알아요? 약사님도 알 수 있겠죠. 자, 혀를 내밀어라 그러면 설지를 하면 혀가 바짝 말라있고 태가 백태나 황태 같은 것이 있는 사람은 속에 열이 있는 사람이라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속이 찬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태가 없고 혀가 수분 무태, 침이 흥건히 입안에 고여 있고요. 혀에 태가 없습니다. 침이 흥건히 고여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속이 찬 사람이다 그럽니다. 근데 한마디 물어보면 더 좋겠죠? 혹시 따뜻한 물 좋아하시죠? 네, 저는 여름에도 따뜻한 물 마시는 걸 좋아합니다. 속이 찬 사람들 그러겠죠? 고 교수님 어떠세요? 저는 겨울에도 찬물 마셔요. 속에 열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런 거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한방의학에서 진단할 때는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 또 이렇게 쳐다보고 판단하는 거. 저 얼굴색이 뇌기리하구나. 비위가 약하네. 이렇게. 또 혀를 한번 본다든가. 이것도 망진이죠. 혀를 보고 내가 습윤무태하다 그랬잖아요. 이럴 때 속이 차구나. 그렇게 속이 찬 사람들은 보리밥 좋아하겠어요? 밀가루꽃 분식 좋아하겠어요? 이런 것들은 겨울에 자라는 곡식이라서 그렇죠. 좀 냉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요. 속이 찬 사람들은. 그래서 속이 찬 사람들은 꼭 난 밥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죠. 왜 강조하겠어요? 분식이나 보리 이런 거 먹으면 가스나 방구나 나오고 안 좋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속에 열 있는 사람들이야 보리밥 좋지. 좋지. 그거 좋아. 콩나물에다가 탁 묻혀 먹으면 최고지. 사람은 이렇게 체질에 따라서 식성도 다르고 질병의 양상도 다르고 또 그때마다 약도 다르게 쓴다. 그러니까 속이 허한하면서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다 그러면 안중산을 써야 되겠군요. 그죠? 그걸 써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화면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기울어져 어깨가 기울어져 보여요. 그죠? 뭔가 내가 화면에서 좀 옆으로 앉았나? 이렇게 해도 그런가? 좀 그렇게 보이네요. 오늘 안중산 속이 차가운 사람의 위험에 쓸 수 있겠다. 기억하시면서 약국에도 안중산 과립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으로도 쉽게 구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중에 양약만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 위궤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이 안중산, 저는 병용투약하는 것을 권합니다. 같이
위산분비 억제제나 또는 제산제만으로 잘 컨트롤이 안 될 때 이 안중산을 저는 같이 쓰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